안녕하세요.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. 출근 토크 3탄,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. 원래는 제 얼굴을 보이는 상태로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. 모니터링 해주는 분들이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사고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셔서 그냥 제가 출근길 지나가는 모습만 촬영을 하고 거기다가 더빙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 안전하게 운전하고 척추 관련 내용도 좀 자연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척추관, 신경관, 신경통로, 척추통로, 즉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협착, 좁아짐, 경색, 막혀있다는 뜻이죠. 지금도 이제 광안대교 지나가는 모습인데요. 아침에 이 시간대면 차가 1, 2차로는 엄청 막힙니다. 3차선에서 끼어들고 들어온 2차선으로 들어온 차도 많고요. 그래서 이런 협착증, 이런 거 합쳐서 말씀드리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무엇인가로 인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교통체증처럼요. 그렇다면 이 협착증을 치료하는 기준점, 어떤 근거를 통해서 수술이나 시술, 주사 이런 결정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임상 증상, 그리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, 이걸로는 이제 파행, 즉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반복되느냐, 그리고 잘 걸어 다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환자분들은 엉치 통증이 심하거나 아래허리 통증이 심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다고들 하시는데요.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시행해야 효과가 좋고,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예방적으로 하거나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MRI로 또 기준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. MR을 촬영해서 그 횡단면에 신경다발들이 눌려서 색깔이 하얀색에서 약간 검거나 짙은 색으로 변하게 되면 신경관이 좁아진 소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경우는 수술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MR상 경증으로 막혀있는 그 협착증의 경우에 만약 수술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저림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이제 괜히 수술했다 얘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MR 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, 이런 것들은 논문에 이미 다 검증이 돼 있죠. 그래서 MR상 심한 협착증이 아닌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이제 아웃컴 결과가 좋지 않다고 돼 있고, 대부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정도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수술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수술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 외래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타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나 신경 치료를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증상도 심한 편이어서 나사를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받고 망연자실하거나 혹시나 다른 게 있는지 해서 제 외래로 내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. 척추의 나사목 고정, 무릎으로 따지면 인공관절에 준한 좀 큰 수술이죠. 그래서 후방유압술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제 중심협착이 심하면서 추간공협착, 나가는 신경협착이 심한 경우, 혹은 중심협착이 심하면서 척추에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, 불안정증이라면은 한 4mm 정도 밀리거나 20도 정도 이상 각이 이제 형성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. 이런 경우 하에서 이제 나사목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심평원 기준이요. 제 기준은 조금 더 타이트한데, 심평원 기준은 이게 보험이 이제 인정받는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고, 저는 그 불안정증이 있으면서 양측으로 증상이 있어야 되고, 중심과 양측 추간근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. 물론 재수술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좀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척추 환자들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척추관 감압술 혹은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해서 증세 호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압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. 고정술을 만약에 한다면은 요통으로 뭐 일주일간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인접 분절 병변도 생기고 뼈가 약하신 분들은 나사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일단 뭐 나사목 고정이 대부분 안 빠지겠지만 빠지기 위해서 뭐 포스테오나 이베니티 같은 약 주사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비할 사항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척추관 양방위 내시경 수술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. 지금 차 보시면 이제 정체가 좀 풀리는 거죠. 척추관이 좁아졌다가 신경관이 감압이 되면 이렇게 원활하게 정체증이 풀리면서 파행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.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감압만으로 해결되면 좋지만 모든 환자들을 내시경으로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양방위 내시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심협착증이 심하면서 편측으로 추간공 협착증도 심한 경우, 이런 경우 척추가 약간 삐뚤어지거나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나가는 그 구멍 쪽이 많이 좁아진 경우죠. 이런 경우는 뭐 중심 감압도 하고 추간공 감압도 같이 해서 시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자체가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과연 이게 내시경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척추협착증, 요새 그 허리 디스크 책도 내신 베스트셀러 이동겸 원장님이 미고 계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사자성어라고 표현해요. 심척수답, 심한 척추관 감압술은 수술이 답이다.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. 척추관 협착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고 걸음을 못 걷는 상태로 오래 유지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경의 퇴행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어서 신경관이 너무 심하게 막히고 걸음을 못 걷기 시작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전혀 없다면은 수술적 치료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. 수술은 뭐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뭘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감압이 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치료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시행될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좀 그 정체가 좀 풀리고 지금 대천 중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